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전달해 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제 운해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다음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저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이 방법은 운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지겨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시력이 2.0밖에 안 되죠. 근데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요, 6.0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어릴 때부터 빌딩, 산에 막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거리에 초점을 잡고 살다 보니까 시력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몽골은 어떻죠? 광활한 초원지대죠. 어릴 때부터 원거리에 초점을 잡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눈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그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 한창 전성기 때는요, 폐활량이 우리 일반 사람의 2배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나 아니면 사이클 선수 한번 보세요. 얼굴은 요만한데 허벅지는 이렇죠.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근육이거든요. 뇌도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국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운해를 쓰세요. 운해에서 자꾸 하는 게 뭐냐면요, 운해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해를 쓰면 이제 한꺼번에 많은 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대충 해둔 것과 완벽하게 기억을 해둔 것은요, 공부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스키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충 알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운해로 기억을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백제에서 중요한 이제 그 고위험하고 이제 근초고왕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삼국은요, 항상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거기가 중국과의 교역로이고 또 평야지대이고 또 외국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가 바로 백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백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백제 8대 고이왕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234년에서 286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이상사, 이바유, 고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고이왕은 234년부터 286년까지 재위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죠. 고이왕 때 육자평이 만들어지고 16관 등 공복제도가 설립됐고 쭉 한강 유역 정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해서는 머릿속에 오래 가지 않고 또 한꺼번에 많은 약을 통째로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셀폰. 셀폰 잃어버리면 비싸잖아요. 내 몸에 항상 고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이왕의 업적이면 바로 핸드폰의 대명사 삼성을 떠올려서 이 글자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성에서요. 물론 LG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삼성 보이시죠? 로고 그대로 갖다 삼성 걸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S자에서 이쪽에 육자 보이죠? 육자. 그래서 육자평을 기억하시고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옆에 일자 보이죠? 그래서 16관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때 공복제도가 있었다, 고이왕 때. 두 번째, A자에서 그 시옷으로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달솔이라든지 은솔 등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M자에서 목지국 병합을 떠올리세요. 고이왕 때 목지국을 병합했다 떠올리시고요. 미음이 M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S자 보이죠? 서진과 통교를 했다. 서진. 중국
남쪽에 서진과 통교를 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자를 보시면서 율령반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율령반포. 그리고 N자에서 받침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기역 이렇게 니은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역에서 낭랑대방을 공격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7번째, 남당을 설립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8번째, 뇌물 관리는 3배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9번째, G자에서 한강 유역 정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색깔대로 제가 밑에 해놨죠? 요거는 소리고, 그 다음에 M은 목이고, S는 서진, U는 율령, N은 낭랑, 남당, 뇌물이고요. G는 한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빨리 더 가겠습니다. 자, 1번 S자를 보면서 육자평 16관등이 있었다. 16관등을 해놓으면 어떻죠? 당연히 옷은 공복제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2번 시옷자에서 A자를 줄인 시옷자에서 달솔, 은솔 등을 떠올리시고요. 세 번째 M자에서 목지국을 떠올리시고요. 목지국 병합을 떠올리시고요. S자에서 서딘과 통교를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율령반포 U자에서 떠올리시고요. N자에서 낭랑 대방공격 떠올리시고요. 7번째 남당 설립 떠올리시고요. 8번째 뇌물 관리는 3배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G자에서 한강 유역 정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밑에 색깔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설명을 조금만 좀 더 드리면요. 육자평이 있잖아요. 육자평이 뭐냐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행정부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국토해양부 뭐 농수산식품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6개를 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위왕이 각 부족들의 이제 권위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자평을 보시면요. 다음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내신자평 나오죠. 그죠? 내두자평 쭉 있습니다. 자, 내신자평, 내두자평, 내법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좌평은요. 왕명을 출납했어요. 기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자에 저 신자 있잖아요. 이 신하 신자가 신하가 엎드려서 두 눈으로 왕을 쳐다보면서 왕명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오는 게 바로 이 신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에서 바로 신하를 떠올리면서 왕명 출납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신자평은요, 육자평 중에서 최고고요. 이제 고구려로 말하면 이제 국상. 나중에 대대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는 상대등이잖아요. 상대등. 고려는 문화시중. 조선시대는 영의정. 그리고 지금은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는 내신좌평이 지금의 국무총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두좌평. 두를 보세요. 두. 머리두를 떠올리시면서요. 재무. 머리가 좋아야지 재무도 잘 보고 회계도 잘 처리하고 계산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두좌평은 재무, 회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법좌평 보세요. 여기 제사 교육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사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조율 이시 왼쪽으로부터 뭐 대추를 놓고 그다음에 밤을 놓고 배를 놓고 그다음에 감을 놓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청동 백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시고요. 또 우리가 교육도 법을 잘 지켜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법좌평은 바로 제사 교육을 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사좌평은 왕궁 수비인데요. 여러분, 왕궁을 수비하려면 사람들이 왕궁 위에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위사, 왕궁 위에 사람들이 쫙 지켜서 서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사좌평은 왕궁 수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좌평은 치안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건 좀 이제 죄송하지만
조정자평은 여러분 혹시 조정치라는 그 가수 아시나요? 조정치. 아시죠? 정인 그 여자분 남편, 그 여자분 노래 목소리가 독특하잖아요. 그죠? 정인 남편, 조정치로 떠올리셔서 조정자평은 치안과 형벌을 담당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관자평은요, 병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 국방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아마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관등은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은 좌평이잖아요. 좌평. 그죠? 이건 장관이고, 2번 달솔 있잖아요. 달솔은 지방장관 정도, 그러니까 제2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까지는, 나솔까지는 옷을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11품까지는요. 비색 옷을 입었어요. 비색옷. 그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는 청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청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신라는요, 17관등인데 이제 옷 색깔이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복제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 공무원이 입는 복, 의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입는 옷의 색깔을 달리해서 의복의 색으로 이제 상하, 등위를 가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분들은 이제 계급을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어땠다? 옷의 색깔로 그 사람의 등급을 나타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는 자색, 비색, 청색이고 신라는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3번 목지국 보세요. 목지국이 마한의 영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고유왕 때 목지국을 병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합보다는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번째 서진과 통교 나오죠. S에서 서진과 통교. 서진이 끝난 다음에 나온 나라가 동진이에요. 그래서 고유왕 때는 서진과 통교를 했고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근초고왕 때는 동진과 통교했다.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5번 유자에서 율령반부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령반부. 율이 뭐죠? 율이 법률이에요. 명은 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령반부가 됐다 이러면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의 행정법이 이제 만들어졌다.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율령 반포고요. 어느 나라든지 율령이 반포되면 왕권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낭랑 대방 공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낭랑과 대방을 공격했고 대방태수 궁준도 죽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번 남당 설립 나오죠. 남당은요. 자, 한자를 보면요. 남영남 집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남쪽에 있던 회의하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남당이다. 남당은 신라 시대도 있었는데 이때는 도당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의하는 장소예요. 아시겠죠?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서 정사를 논의했던 곳이 바로 남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뇌물받은 관리 3배 나오잖아요. 그죠? 관리가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3배로 변상을 하고요. 이 관리는 종신 금고용을 처하는 거예요. 뭐예요? 금고는 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종신토록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설마 꼭 그렇게만 됐겠습니까? 나오기도 했겠죠. 어쨌든 뇌물 받은 관리는 3배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일책 12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고요. 종신금고용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강 유역 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국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계속 싸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강 유역 점령은 백제는 여기서 본대로 고이왕이죠. 고구려 때는 장수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아닙니다.
고구려 대왕은 한강 이북까지만 진출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강 유역은 바로 장수왕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한강이 정복됐다. 신라에게 정복이 됐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근초고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근초고왕의 업적 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은 13대 임금이었고요. 346년부터 375년까지 재위했던 백제에서 나라의 영역을 가장 크게 넓힌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인데요. 그 연도를 외워둔다면 이렇게 한번 외워두세요. 그냥요. 산사유 346, 산사유 그러니까 여기서 산실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정복을 할 건데 뭘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사유 하니까 산실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고 숫자는 기억이 안 되잖아요. 형태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재미나게 바꾸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근초고왕의 업적은 1번부터 쭉 나옵니다. 중앙지검 강화부터 일본에 노노 한자 등을 보냈다가 쭉 나오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음을 보시면 자, 근초고왕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자로 요 초자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초로서 한자 초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잘 떠올려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것은 이제 가운데는 촛불이고 양쪽엔 촛농인데 왼쪽 거는 좀 크게 촛농이 튀었네요. 이쪽 촛농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가운데를 보시면서 중앙집권 강화 떠올리시고요. 2번 백제에서 요소지방, 산둥지방, 큐슈지방까지 진출했고 동진억으로는 교류를 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 산둥, 큐슈는 빨간색이고 동진과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3번 고국 원왕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여기 미음자를 보시면서 마한정복을 떠올리시고요. 다섯 번째, 요 비읍자를 보시면서 부자상속제를 떠올리시고요. 또 다시 다섯 번째, 부여씨가 왕위를 계습했다는 거 떠올리시고요. 여섯 번째, 석이라는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거 떠올리시고요. 7번, 이때부터는 진씨가 왕비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 떠올리시고요. 여덟 번째, 담노제를 실시했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 떠올리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근초광 때 외에 실제도를 하사했다는 것 떠올리시고요. 열 번째, 왕인 아직기를 통해서 외에 일본의 노노라든지 한자를 전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빨리 가겠습니다. 초자에서 촛불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에서 중앙집권강화를 떠올리시고요. 두 번째, 근초광 때 요소, 산둥, 큐슈까지도 진출했고 동진과는 교류를 했다는 것 떠올리시고요. 세 번째,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는 거 누가? 근초고왕이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끝났고요. 네 번째, 미음자를 보시면서 마한정복을 떠올리시고요. 다섯 번째 밑에 노란색의 비읍자를 보시면서 부자상속제를 떠올리시고요. 또 부자에서 부여씨가 왕이 세습했다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우에서 서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역사책 서기를 썼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씨가 왕비를 이어나갔다는 거 떠올리시고요. 여덟 번째 담노제를 했으니까 지방관을 왕족 자제들로 파견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일본에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것 떠올리시고요. 열 번째 왕인 아직기를 통해서 외에 노노라든지 한자를 전래했다.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앙집권 강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됐다 이 말 하는 거고요. 자, 2번 요소지방 진출은요. 중국의 한서라든지 양서라든지 남예서라든지 송서, 부당서, 신당서에 백제가 요소를 진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둥지방 진출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본 큐스 지방도 진출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이왕 때는 서진과 통교를 했고 근초고왕 때는 동진과 교류를 했다. 통교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고국 원왕 전사죠. 그죠? 자, 근초고왕 때 고국 원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까지 쳐들어가서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죠. 그런데 어떤 시험에서는 이걸 고국 천왕이라고 이렇게 약간 치사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 원왕. 그래서 제가 색깔을 똑같이 원자 똑같이 해놨으니까 고국 천왕 아니고 고국 원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만종보.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도 진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틀을 완벽하게 잡은 왕은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자상속제. 여러분, 형제 상속은 왕권 강화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물려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자 상속도 왕권 강화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여씨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6번 서기, 역사책이죠. 고응이 썼는데요. 이 우자만 보시면 서기가 좀 힘들죠. 서기가 위에는 크고 밑에는 적으니까 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생활기억으로 우자에서 서기가 힘들다 기억하시고 학습기억으로 고응이 쓴 역사책 서기를 기억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번째 진씨 왕비가 이제 왕비를 계속 해나갔다. 자, 근초고왕은요, 어머니도 진씨고 왕비도 진씨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진씨 왕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8번 담노제 보세요. 담노제. 그러니까 담노는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의 이제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왕족이나 그 귀족 출신의 자제 종족이 파견돼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건데요. 그리고 9번째, 외나라에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0번째, 왕인 아지키를 통해서 일본의 외다, 논어와 한자를 전래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림 떠올리시면서 순서대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지도가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굉장히 일본과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글자는 한자로 앞에 34자가 있고 뒤에 27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태 동그라미하고 4년 동그라미 월 16일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요. 이날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하고 네모 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27자가 선세일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여기 보죠. 기생성음이 일부러 의왕 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전시 후세 전하여 보아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자, 앞면에 보시면 공공후왕이 저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후왕이 뭐예요? 제후급밖에 안 되는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낸 사람은 후왕보다 높은 급이죠. 그래서 백제도 보냈다는 거고요. 또 뒷면에 제일 끝에 보시면 전시 후세 나오잖아요. 그죠? 전해서 보여줘라. 누구에게? 후세에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은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이 칼은 임금이 밑에 장수들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제가 일본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외우 후왕에게 하사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요. 이제 백제 왕계보를 간단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보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한성시대 1대부터 이렇게 쭉 21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대 온주왕, 4대가 계류왕인데요. 계류왕의 큰아들이 초고왕이고, 둘째 아들이 고이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장남한테 왕위를 양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대 구수왕이 초고왕의 장남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또 구수왕의 장남이 사반왕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사반왕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이왕이 사반왕의 왕권을 뺏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고왕과 고이왕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고이왕은 사반왕의 작은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자, 8대 고이왕이고요. 9대 책교왕, 10대 분수왕, 12대 계왕으로 고이왕계는 백제왕계보에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 딱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이렇게 근초국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살짝 연도를 살짝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이왕은 이상사, 이바유, 고이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랬죠. 근초광은요, 산사유 하니까 산 싫어하고 했다고 그랬죠. 근초광은. 자,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84년이니까 세 박사가 불교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재미나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21대 한성시대의 마지막 왕이 계로왕이죠. 장수왕한테 괴롭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당했을 때 사지로 몰렸겠죠. 그래서 475년 사지로 몰렸다. 그래서 475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제죠? 한성시대고요. 자, 위웅싸예요. 한웅싸, 한웅금싸도 되고요. 위리 한성시대니까 위웅싸, 그 다음에 웅진 사비시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잡아보세요. 22대 문장을 보시면요. 문을 거꾸로 하면 곰자가 되죠. 곰. 웅진이 뭐죠? 곰나루예요. 자,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웅진 시대를 연 왕이 바로 문주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문주의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 되고 곰은 바로 웅이니까 곰웅자니까 곰나루. 웅진이 바로 곰나루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웅진 시대를 처음으로 연 왕은 문주왕이다. 그런데 이 문주왕은요 3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병관 좌평이었던 바로 해구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또 삼군왕도 3년 만에, 이게 삼군왕이죠. 3이 똑같으니까 3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 웅진 시대에 어떻죠?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한성에서 한성도 못 지키고 쫓겨 내려오니까 이제 문주왕하고 삼군왕을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대 동성왕은요. 계로왕의 동생이 곤지예요. 곤지의 아들이 바로 동성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79년부터 501년까지 재위기간인데요. 동성왕, 같은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친구, 동성, 같은 성이야. 26대 성왕 때부터 사비시대가 열리는데요. 523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5 이상에 523, 5 이상에 왜 성왕이 사비로 옮겼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1대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했는데 그 연도가 660년인데요. 요건 이렇게 재미난 기억을 해두세요. 유희 사라졌다. 660이니까 유희 사라졌다. 백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재미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